전국 500여 개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회 국정감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어제는 교육과기술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인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죠. 국회 교육과기술위원회 소속의 황우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희 개국 13주년도 축하해 주셔서 직접 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자, 이 인천교육청에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 그러시죠. 그 위 프로젝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학교하고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이제 학교의 학생들의 어떤 그 학교 생활을 좀 지원한다 이런 취지로 그렇죠. 현재 진행이 되는데, 이게 그 청소년 상담률이 상당히 급증을 했는데도 예산은 감축이 됐다면서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요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2008년도가 한 7만 5천 명인데 2009년도에는 12만 5천 명으로요. 아주 대폭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14억이나 줄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있었죠. 그렇군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제 문제가 초등학교에는 전담 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합쳐서 네. 상담 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자살, 또 학교 폭력, 또 요새 애들 보면은 그 고민이 많아요. 그러게요. 비만이라든지요. 또 이제 남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상담 체제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위 프로젝트는 청소년 상담률이 급증한 걸로 봐서는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분도 우리 좀 계속 설치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약한 것 같아서 이거 확인 감사 때요. 네. 그때 다시 추가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의 이제 수학 여행을 갈 때 비리가 있다 이런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지역에서도 여행사나 숙박업체로부터 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교장과 행정실장이 적발이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교육 비리에 적발된 인천시 교직원들에 대한 처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이게 아마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되게 퇴직하거나 되게 부전 선생님들 경우에는 이 처벌이나 징계보다는 퇴직으로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발견된 22건 중에서도 징계는 사실상 중징계 1건, 경징계 3건, 나머지는 다 퇴직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명예를 존중하는 분들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원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냐.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원종주의로만 나가면 이제 이게 건절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여러 의원들한테서 나왔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이 교육계 비리 문제는 좀 근절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사회 전반에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네. 특별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예. 먼저 솔선수범을 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네.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교육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청년 무식이 높아지셔야겠죠. 사실 사례비 정도로 이제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것이 이제 사회가 점차 맑아지니까요. 여기에 대한 각성이 좀 높아지셔야 되고 네. 또 이제 학교장들께서 교육 이외에 학교 행정을 할 때 상당히 예산이나 재량이 넓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네. 학교 운영비라든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의 계약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나 또 이 시민감사관 같은 이제 시민의 감독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나 이것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결국 자정이라고 그럴까요? 네. 교육자들께서 스스로 모범이 돼 주셔야죠. 그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또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인천시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자 수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비율로 봐서는 두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높은 비율을
특히 그 부적응이라고 해서요. 네. 질병이나 뭐 가사 이런 것이 많다가 최근에는 부적응이라고 해서 사유를 알 수 없으나 학교를 못 다니겠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의원들 간에는 그럼 이것을 좀 세분해야 된다. 부적응이라는 말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이제 대안학교 네. 이렇게 이제 일반 교육 과정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맞춤형으로요. 네. 사실은 그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도 이 부적응 학생이었어요. 네, 홈스쿨링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에서도 이러한 대안학교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한 명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요. 네. 그렇게 하는 교육 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학교 부정이 너무 크니까 이건 네. 좀 원인을 좀 자세히 네, 좀 분석을 해보는 작업도 필요하겠네요. 네네. 이것이 어떤 때는 영지일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때는 좀 특기생 같이요. 어떤 탤런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꼭 좀 자세히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를 했습니다. 네. 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가 지역구죠. 자, 이번에는 경기도 교육청에 제기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뭐 전국 최초로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개별 조례 내용을 보면은 현행법하고 맞지 않거나 직무 범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던가요? 굉장히 이게 진보적이라 그럴까 선진적인지. 그렇죠. 네. 근데 모든 체보를 다 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네. 지금 교실 현장이라는 것이 애들이요. 옛날에 사제지간하고 다르게 다르죠. 또 특별한 애들이 또 많거든요. 네. 그냥 오면 잠을 자버립니다. 또 학교에 오라 그러면 오지도 않고요. 또 혼자 떠들거나 선생님한테 욕을 하거나 대들거나요. 이럴 때 이제 손바닥을 좀 때린다든지 종아리를 때린다든지 이렇게 종래 체별의 그 허용 한도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 축구 선수의 상해 치사 사건도 보았듯이요. 연천에서 있었죠. 네네. 아주 어제 우리가 다들 참 숙연해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참 조의를 표하는 묵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이거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안어 시스템이요. 학생들이 먼저 명예를 존중하도록 스스로 자치적으로요. 네. 자기들의 징계 제도라고 그럴까요? 명예 징계 제도를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요. 그러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께 체벌을 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균형 문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셨군요. 현행법의 우리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대부분의 판례에 의하면은 네.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적절한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걸 전면으로 하위의 그 조례로서 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이 올해 그 6.2 지방선거에 뭐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제 무상급식비잖아요. 네네. 근데 경기도의 교육청 전체 예산 증가분이 679억 원인데 네. 무상급식비 증가분 729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일부 또 보도를 보니까 네. 이 취약계층 예산을 줄여서 무상급식비를 보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네. 예. 한 거의 700억 가량을 이 예산이 늘었는데요. 네, 네. 이 예산 는 것을 다 무상급식비에 쓰고도 모자라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요. 네. 여러 가지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예. 농어촌 지원 예산 같은 것이 많이 줄었어요. 어허. 그렇다면은 이 농어촌 예산 같은 경우는 63%라 줄였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다면은 이 무상급식이 그렇게 필요한 거냐, 그렇게 급한 거냐. 예를 들면 넉넉한 집안의 애들까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이려고 어려운 취약 가정에 지원비를 이렇게 복지라 하더라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급한 게 아니다. 물론 크게 봐서는 뭐 그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불효불급 또 적재적소에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도 교육청의 그 관계자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은 취약계층 예산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따져보니까 63%나 줄였다면 반 이상 줄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690
67억이라는 예산을 늘려줬는데 네. 그걸 전부 무상급식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도 좀 뭐 한 40억, 50억이 비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네. 예. 많이 답답하셨겠네요. 요게 어떻게 보안 국감이 또 이루어지나요? 네, 이제 확인 감사로 교육부에 가서 이런 걸 전부 조사해서 하고요. 한두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거 있는데요. 네네. 인천에는 그 학력 저하 문제가 굉장히 그랬죠. 심각했어요. 예, 예. 이제 수능은 아직도요. 우리가 많이 얕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향상률은요. 네. 또 급격히 향상되고 있어서요. 아,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네네. 바람직하고요. 예. 학업 성취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하는 우리가 아직도 좀 전국에서 떨어지는데 이 하한 올리는 거는 우리가 투수의 성적으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학부모님들께서 인천교육에서 희망을 가질 수 그러셔야 있지 되겠네요. 않느냐 예. 하는 대신에 또 교육감께는요 조금 예. 더 질타가 있었죠. 네. 뭐 좀 더 박차를 가해달라고요. 그러게 말이죠. 예. 또 하나는 그 예술학교 예술교육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예술중학교, 고등학교 신설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인천에요. 예. 네네 예. 인천에서 이거 아직 예. 현재 시민들이 바라는 건데요. 고등학교도 이전해서 제대로 된 예술 교육을 시키고요. 예술 대학이 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설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하는데 교육감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하면서 그걸 어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이것도 이제 확인 감사를 통해서 더 말씀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국감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